새벽 4시 30분 서울 강남의 태양빌딩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에서는 이미 불빛이 켜져 있었고 68세의 한 명자가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한 이모님. 경비실에서 나온 야간 경비원 김 씨가 인사했다. 5년째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한 명자를 그냥 청소부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다. 응, 일이 좀 많아서. 한 명자는 소탈하게 웃으며 청소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탄 엘리베이터는 다른 청소부들과 달리 30층까지 올라갔다. 최고층,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다. 또 혼자 올라가시네. 동료 청소부 최은아가 중얼거렸다. 한 명자보다 5살 어린 63세인 그녀는 명자와 함께 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명자가 왜 최고층을 혼자 담당하는지 궁금했다. 30층에 도착한 한 명자는 회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넓은 회장실 안으로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보, 오늘도 또 이렇게 속이고 일하러 왔네. 한 명자는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김 회장은 태양건설을 일으킨 창업자였고 명자는 63세의 늦은 나이에 그의 뒤를 이어 회장직을 맡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회사 임직원들조차 한 명자가 대리로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오직 전무이자 남편의 오랜 동료인 박철민만이 명자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다. 청소를 시작한 명자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책상을 닦았다. 이 일을 시작한 건 5년 전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동진이 제 몫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회사를 지켜야 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실력으로 성장하길 바랐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런 이중 생활이었다. 낮에는 회장으로서 중요한 결정만 내리고 새벽과 저녁에는 청소부로 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회사 규모가 300억 정도라서 회장이 직접 모든 것을 챙길 수 있었다. 오전 7시 일반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할 시간이 되자 한 명자는 청소를 마치고 30층을 벗어났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최은아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모님, 그 위층은 뭐가 있길래 매일 혼자 올라가세요? 응, 회장실이 있어. 거기는 좀 까다로워서 내가 해야 해. 회장실이요? 그럼 회장님도 보셨어요? 명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가끔 보지. 좋은 분이야. 부러워라.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데 이모님, 아들은 어떻게 지내요? 요즘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던데. 명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글쎄, 요즘 힘들어해. 투자한 것이 잘못되어서 빚이 생겼대. 아이고, 그럼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그보다 며느리가 더 걱정이야. 요즘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아. 최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또래의 여성으로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분이 좀 차가우시다고 하셨죠? 응. 내가 이런 일 한다는 걸 부끄러워해. 친구들 앞에서는 아예 내 직업을 숨기더라고. 아이고, 그럼 속상하시겠네요. 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뭐, 이해는 해.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가끔은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가 있어. 두 사람은 1층 로비에 도착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고 명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했다. 그럼 이모님, 저는 먼저 가볼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응, 은하야. 조심히 가. 최은하가 떠난 후 명자는 잠시 로비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모두들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이 예전의 자신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동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오늘 저녁에 소영이와 함께 갈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명자는 문자를 보며 예감이 좋지 않았다. 며느리 소영과 함께 온다는 건 보통 돈 이야기일 때가 많았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답장을 보낸 후 명자는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4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가 그녀의 보금자리였다. 수백억 대 자산의 회장이지만 명자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고집하고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해 샤워를 마친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러 올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여보, 우리 동진이가 언제쯤 철들까요? 혼자 중얼거리며 명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민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날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온 것이다. 명자는 마음을 다잡고 그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소영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이걸 놓치면 우리 회사 끝이라고. 성공부동산 회의실에서 김 과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이소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태양건설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과장님, 제가 꼭 따내겠습니다. 50억짜리 프로젝트야. 성사되면 수수료만 3억이 넘어. 그럼 너도 팀장 승진이고. 소영의 눈이 반짝였다. 팀장이 되면 연봉이 2배로 뛸 것이고 남편의 빚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태양건설은 워낙 까다로운 곳이라서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는 사람요? 응. 내부 정보라도 있으면 훨씬 유리하겠지. 소영은 잠시 생각해 봤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그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허드렛일 하는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없어요. 전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 보겠습니다. 그래, 화이팅.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소영은 급히 집으로 향했다. 오늘 저녁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니 동진이 이미 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어떻게 됐어? 대출은? 안 된대. 담보가 부족하다고.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동진의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3억의 빚.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고 있었다. 그럼 어떡해? 이번 달 이자도 못 낼 것 같은데. 미안해, 소영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 정말 답답해. 소영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면서 생각했다. 이번 태양건설 프로젝트만은 반드시 따내야 한다고. 소영아, 시간 됐어. 가자. 동진의 부름에 소영은 마지못해 나왔다.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항상 부담스러웠다.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랬다. 지하철을 타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하는 길, 소영은 동진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은 돈 이야기 꺼내지 마. 어머니께서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알아. 그냥 안부나 물어보고 올게. 하지만 소영의 속마음은 달랐다. 사실은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청소부 월급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부담만 줄 것 같아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 아파트에 도착했다. 30평 정도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서 와라, 소영아. 한 명자가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소영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많이 힘들지? 요즘 동진이 때문에. 명자의 따뜻한 관심에도 소영은 별로 감동받지 않았다.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명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영아, 일은 어때? 요즘 바빠 보이더라. 네,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서요. 어떤 프로젝트인데?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태양건설이라는 회사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50억짜리 큰 건이에요. 명자의 눈빛이 잠시 변했지만 소영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태양건설. 큰 회사지? 네, 정말 큰 회사예요. 성사만 되면 저도 팀장으로 승진하고 수수료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 힘내. 식사를 마친 후 동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소영은 명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지금 좀 어려워요. 동진이가 투자 실패해서. 그래, 알고 있어. 그런데 어머니께서 태양건설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명자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는 건 청소하는 사람들 뿐이야. 그런 중요한 일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니? 소영은 실망했지만 예상한 답이었다. 그렇죠. 죄송해요. 동진이 화장실에서 나왔고 두 사람은 곧 집으로 돌아갔다. 택시 안에서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지만 현실적인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소영아,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래, 내가 이번 프로젝트로 다 해결해 볼게. 소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따내려는 그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집에 도착한 소영은 태양건설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내일 있을 예비 미팅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 했다. 이번만큼은 꼭 성공해야 해. 소영은 다짐하며 밤늦게까지 준비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가 준비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속 태양건설이라는 회사명을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 아니야, 청소부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소영은 그 생각을 지우고 다시 자료에 집중했다.
절대 이번 기회는 놓칠 수 없었다. 이틀 후, 다음 날 오전 10시 태양건설 30층 회장실에서 한명자는 전무 박철민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 성공부동산에서 프로젝트 제안서가 왔습니다. 성공부동산? 명자는 어젯밤 며느리가 말했던 회사명을 떠올렸다. 네, 담당자가 이소영 대리라고 합니다. 명자의 눈이 커졌다. 며느리의 이름이었다. 이소영. 확실해? 네, 왜 그러세요? 아니야, 괜찮아. 일단 예비 미팅부터 잡아봐. 다음 주쯤으로. 박철민이 나간 후 명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며느리가 자신의 회사와 계약을 하려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3일 후, 오후 2시, 갑자기 명자는 극심한 복통을 느꼈다. 오랫동안 알아온 만성 위염이 악화된 것 같았다. 아, 아파. 명자는 책상에 엎드렸지만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되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명자는 당황했다. 며느리와의 미팅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의사 선생님, 일주일 후면 괜찮을까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환자 상태를 봐야겠지만 일주일 후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결국 명자는 입원하게 되었다. 박철민이 병원으로 달려왔고 명자는 그에게 미팅 일정을 일주일 뒤로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오후 5시 동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네, 여보세요? 혹시 한명자 환자의 보호자시죠? 저희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드립니다. 동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지금 입원 수속을 밟고 계신데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진은 급히 회사에서 나와 소영에게 연락했다. 소영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 뭐라고? 갑자기? 응급실에서 연락 왔어. 췌장염이래. 소영은 잠시 망설였다. 내일 태양건설과 중요한 예비 미팅이 있었는데. 심각한 거야? 모르겠어. 일단 병원으로 가자.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명자를 만났을 때 그녀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동진이 다급하게 물었다. 괜찮다. 그냥 체한 것 같은데 의사가 며칠 입원하래.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다. 급성 췌장염입니다. 스트레스나 과로가 원인일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주일이요?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입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었다. 네, 그리고 정밀 검사도 필요하고요. 전체 치료비는 한 1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50만 원. 동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당장 150만 원을 낼 여유가 없었다. 소영은 의사를 따로 불러내 조용히 말했다. 의사 선생님,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꼭 입원해야 할까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환자분 나이도 있으시고 췌장염은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응급 상황이니까 일단 입원 수속부터 밟으시고
치료비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병실로 돌아온 소영은 동진에게 말했다. 여보,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엄마 치료는 해야지. 물론이야. 하지만 우리 형편을 생각해서 어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명자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소영의 목소리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굳이 그렇게 비싼 치료를 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빚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고.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자신의 치료를 경제적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소영아, 그런 말 하지 마. 동진이 말렸지만 소영은 계속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잖아. 150만 원이면 우리 집 월세 한 달치야. 그래도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지.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파산하면 어떡해? 명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40년을 키운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소영아, 진짜 그만해. 동진이 강하게 말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여보도 현실을 봐야 해. 어머니께서 우리 사정을 아시잖아. 이해해 주실 거야. 그 순간 명자는 결심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며느리가 돈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돈으로 교훈을 가르쳐 주겠다고. 소영아. 명자가 조용히 며느리를 불렀다. 네, 어머니. 내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가 어떡해요? 청소부 월급으로. 그건 내일이니까 걱정 말고. 명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소영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정말 지금 상황이. 알겠다. 너희들은 가서 쉬어라.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며느리와의 미팅에서 어떤 교훈을 줄지 말이다. 3일 후, 소영은 회사에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이고, 많이 심하세요? 췌장염이래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신다고. 그럼 걱정이겠네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회복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또 돈이 나갈 텐데 이번 태양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오후 2시 드디어 태양건설과의 예비 미팅 시간이 되었다. 소영은 완벽하게 준비한 자료를 들고 태양빌딩으로 향했다. 이소영 대리님이시죠? 태양건설 기획팀 김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과장은 소영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오늘은 예비 미팅이고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 결정은 회장님께서 직접 하시거든요. 회장님께서 직접요? 네, 우리 회장님은 큰 프로젝트는 반드시 직접 검토하세요. 꼼꼼하시거든요. 소영은 긴장했다. 회장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뜻이었다. 그럼 언제쯤 회장님과 미팅이 가능할까요? 회장님께서 지금 좀 몸이 편찮으셔서 나으시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소영은 일단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료는 잘 봤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소영은 김 과장에게 보고했다. 어떻게 됐어? 예비 미팅은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회장님과의 미팅만 남았어요. 회장님이랑? 그럼 거의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네. 태양건설 회장님은 워낙 신중하시니까. 어떤 분이세요? 한명자 회장님. 5년 전에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회사를 이끌고 계셔.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소영은 그 이름을 듣고 잠시 놀랐다. 시어머니와 같은 이름이었다. 한명자요? 응, 왜?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과 이름이 같아서. 소영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흔한 이름이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한편 병원에 입원한 명자는 회복이 빨라서 예정보다 이틀 빨리 퇴원할 수 있었다. 박철민에게서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성공부동산 이소영 대리와 예비 미팅 했습니다. 어땠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비도 잘해왔고요. 그래. 그럼 내일 본 미팅을 잡아줘. 내일이요? 괜찮으시겠어요? 응. 중요한 일이니까. 명자는 며느리와의 미팅을 고대하고 있었다. 과연 소영이 자신을 알아볼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그날 저녁 동진이 병원에 문병 왔을 때 명자는 이미 퇴원 준비를 마쳤다. 엄마, 벌써 퇴원하셔도 돼요? 응, 의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다행이에요. 그런데 엄마, 소영이가 큰 프로젝트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태양건설이라는 회사와?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동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되면 좋겠는데. 소영이가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명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며느리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병원에서의 일이 아직 상처로 남아 있었다. 동진아, 너는 병원에서 내가 아팠을 때 어떻게 생각했니? 걱정됐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소영이 말은 어떻게 생각해? 동진은 잠시 망설였다. 엄마, 소영이도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빚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예민해졌나 봐요. 명자는 아들의 대답이 실망스러웠다. 아직도 아내 편만 드는 것 같았다. 그래, 알겠다. 그날 밤 명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며느리와의 미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 집에서 소영은 내일 미팅 준비로 바빠했다. 여보, 내일 태양건설 회장님과 미팅이야. 정말? 그럼 거의 성공한 거네. 아직 모르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소영은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완벽을 기했다. 절대 실수할 수 없는 기회였다. 회장님이 어떤 분일까? 글쎄, 나이 많으신 분이겠지? 동진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한명자라고 하던데. 한명자? 엄마랑 이름이 같네. 그러게. 신기하지? 두 사람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내일 그 이름의 주인을 직접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소영은 밤늦게까지 준비에 몰두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며 다음 날 오후 2시 소영은 완벽하게 차려입고 태양빌딩에 도착했다. 검정 정장의 하이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이소영 대리님, 이쪽으로 오세요. 김 과장이 소영을 VIP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30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30층에 도착한 소영은 잠시 긴장을 가라앉히고 회장실 앞으로 걸어갔다. 비서가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회장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소영은 넓은 회의실을 둘러봤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창문이 인상적이었다. 역시 대기업이구나. 10분 정도 기다린 후 회의실 문이 열렸다. 소영은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할 준비를 했다. 안녕하세요. 성공부동산 이소영. 하지만 말이 끊겼다.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한명자였다. 하지만 일주일 전 병원에서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안녕하세요, 이소영 대리님.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며느리를 부를 때의 따뜻함은 전혀 없었다. 소영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입을 벌린 채 명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저는 태양건설 그룹 회장 한명자입니다. 명자는 냉정한 표정으로 소영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명함을 내밀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태양건설 그룹 회장 한명자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놀라셨나요? 당연한 반응이겠네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다. 어머니가 태양건설 회장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50억짜리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소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며칠 전까지 청소부라며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300억 규모의 건설회사 회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한 말들이 떠올랐다. 어머니, 그건 나이가 있으시잖아. 굳이 그렇게 비싼 치료를 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죠? 명자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빚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도 하셨고요. 소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소영 대리님, 명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다. 저희 태양건설 그룹은 품격 있는 회사들과만 거래합니다. 가족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나이 든 사람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계신 회사와는 일하기 어렵겠네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여기서는 저를 회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이것은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소영은 완전히 위축되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요? 68세 노인의 생명이 150만 원보다 가벼워 보였나요? 그 말이 소영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나요? 설명해 보세요. 소영은 답변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실제로 그때 자신이 한 말들이 그런 의미였기 때문이다. 명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다. 자료는 잘 만들어졌네요.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인성과 품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소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저희 회사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주일 전까지 저를 그냥 청소부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대했죠. 회장님, 그리고 가족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과 50억짜리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소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명자가 일어서며 차가운 시선으로 소영을 내려다봤다.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정사항은 회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일주일 전 병원에서 말이에요. 그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명자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소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무산된 것이다. 그제서야 소영은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당일 오후 5시, 소영이 회사로 돌아왔을 때 김 과장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됐어? 성사됐어? 소영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 됐어요. 뭐? 왜?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냥 회사 방침에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네. 예비 미팅에서는 괜찮았는데. 김 과장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소영은 더욱 절망스러웠다.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자신의 경력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었다. 3일 후, 그날 저녁 소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동진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맞이했다.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소영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다. 실패했어. 뭐? 왜? 뭔데 실패한 거야? 소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여보, 놀라지 마. 태양건설 회장이 어머니야. 뭐라고? 동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태양건설 회장이시래.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청소부잖아. 나도 몰랐어. 미팅에 갔더니 어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 동진은 몇 초간 말을 못하고 있다가 물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야? 모르겠어. 아무튼 어머니가 회장이셨어. 그런데 소영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명자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것을. 내가 병원에서 한 말 때문에 화나신 것 같아. 동진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어머니가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사실과 아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소영아, 내가 엄마한테 뭔 말을 한 거야? 나이 많으신데 굳이 비싼 치료 받으실 필요 있냐고. 뭐?
동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진짜 그런 말 했어? 그때는 몰랐잖아. 어머니가 회장이신 줄. 회장이든 아니든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동진이 처음으로 아내를 크게 야단쳤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하니 미안했다. 일주일 후, 다음 날 동진은 회사를 조퇴하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께 사과드려야 했다. 엄마, 왜 왔니? 회사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가 그런 말을 했는 줄 몰랐어요. 명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알고 있었어. 내가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걸. 그런데 엄마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회장님이시라는 걸. 너희들이 스스로 성장하길 바랐거든. 돈에 의존하지 않고. 엄마. 하지만 소영이는 실망이야.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동진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 한편 소영의 회사에서는 조금씩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태양건설과의 계약이 무산된 것이 알려지면서 다른 프로젝트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소영아, 문제가 생겼어. 김 과장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한강 개발 프로젝트가 취소됐어. 협력업체에서 갑자기 거절했다고. 뭐라고요? 그뿐만 아니야. 다른 중형 프로젝트 2개도 연기됐어. 소영은 불안감을 느꼈다. 설마 태양건설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2주일 후, 며칠 후 소영에게 경고가 날아왔다. 이소영 대리, 최근 성과가 좋지 않아. 다음 분기까지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장님,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결과가 좋지 않잖아. 좀 더 분발해봐. 소영은 위기감을 느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한 개월 후, 결국 3개월 후 소영에게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이소영 대리 실적이 계속 부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어. 사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미 결정된 일이야.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해봐. 결국 소영은 7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동진에게 말했다. 여보, 나 해고당했어. 뭐? 회사에서 실적 부진으로 잘렸어. 동진은 한숨을 쉬었다. 설마 어머니의 영향일까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모르겠어. 취업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한편 명자는 박철민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다만 성공부동산과는 거래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 태양건설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자연스럽게 소영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회장님, 성공부동산 쪽에서 재검토 요청이 왔습니다. 거절해.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요청 자체를 받지 마. 박철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회장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다. 소영과 동진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다. 소영은 실업자가 되었고 동진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깨달았다. 명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과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2개월 후, 소영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태양건설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어느 회사도 그녀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태양건설과 협력 관계에 있어서 면접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비슷했다. 소영의 이름이 업계에서 좋지 않은 소문과 함께 알려진 것이다. 집에서 구직 활동을 하던 소영은 점점 절망에 빠졌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떡하지? 월세도 밀렸는데. 동진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깊었다.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소영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소영아, 엄마한테 가서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 왜 내가 잘못한 거잖아. 나만 잘못했어? 당신도 그때 나 편들지 않았잖아. 부부간의 갈등도 깊어졌다. 경제적 압박과 함께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갔다. 3개월 후, 결국 동진이 먼저 어머니를 찾아갔다. 명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를 맞이했다. 엄마, 왜 왔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소영이를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명자는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다. 동진아, 너도 똑같아. 네. 소영이가 그런 말 했을 때 너도 막지 않았잖아. 결국 너도 엄마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동진은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진짜로 변해야지. 겉으로만 사과하면 뭐해? 어떻게 변하라는 거예요? 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나와. 네.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 청소부터. 동진은 놀랐다. 청소요? 응. 내가 5년 동안 해온 일이야. 내가 그 일을 무시했으니까 직접 해보는 거야. 엄마, 그건 너무 뭐? 더러워? 창피해? 명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동진은 결국 승낙했다. 어머니의 일을 이해하고 진짜로 변하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동진은 태양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각 층의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했다. 첫날, 동진은 청소가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68세의 어머니가 5년 동안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존경스러웠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한개월 후, 한 달이 지나자 동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청소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형,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며? 네, 그런데 요즘 힘들어해요. 왜? 취업이 안 돼서. 동진은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취업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도 그중 한 명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다. 한편 소영은 결국 작은 부동산 중개소의 말단 직원으로 취업했다. 연봉은 이전의 절반도 안 되었다. 소영 씨, 이 계약서 정리하고 사무실 청소도 해주세요. 청소요? 네, 저희는 작은 회사라 각자 맡은 일이 많아요. 소영은 처음으로 청소를 하게 되었다. 화장실을 닦고 바닥을 쓸면서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제서야 소영은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조금씩 깨달았다. 어떤 일이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6개월 후,
6개월이 지나자 동진은 회사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본 직원들이 그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동진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부서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총무팀에서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동진은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했다. 엄마, 총무팀으로 옮겨달라고 하는데요. 좋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소영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면 동진은 집으로 돌아가 소영을 설득했다. 소영아, 엄마한테 가서 사과드리자. 내가 왜? 나 지금 얼마나 힘든데. 소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영아,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래도 제발 한 번만 진심으로 사과드려.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어. 소영은 고민에 빠졌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한개월 후, 결국 소영의 마음을 바꾼 것은 작은 사건이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소영은 길에서 한 할머니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맙구나. 소영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드렸다.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도 이런 나이시구나. 집에 돌아온 소영은 동진에게 말했다. 여보, 나도 어머니한테 사과하러 가고 싶어. 정말? 응.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동진은 기뻐했다. 드디어 소영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과연 소영의 사과가 받아들여질까? 그리고 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녁, 소영은 동진과 함께 명자를 찾아갔다. 명자는 두 사람을 맞이하며 차를 준비했다. 어머니, 소영이 명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명자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다. 예전과는 다른 간절함이 있었다. 일어나라, 소영아. 어머니, 저는 그동안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뭘 배웠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깨달았어요. 68세의 나이에 그런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소영아, 앞으로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실게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명자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다시 가족이구나. 그날부터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명자는 동진에게 회사의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소영도 다시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다. 6개월 후, 동진은 태양건설 총무팀 대리로 승진했다. 청소부터 시작한 경험 덕분에 직원들과의 소통이 뛰어났다. 동진 대리님, 정말 일선 직원들을 잘 챙겨주시네요. 당연하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소중하니까요. 소영도 중견 부동산 회사의 과장으로 취업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리더가 되었다. 과장님, 오늘 야근해야 할까요? 아니야, 집에 가서 쉬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해.
1년 후. 1년 후 동진은 상무로 승진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경영자가 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명자는 중요한 발표를 했다. 태양건설 그룹 수익의 20%를 사회에 환원하는 정직한 일꾼 재단을 설립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명자는 말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동진과 소영도 재단 운영에 적극 참여했다.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장학금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쳤다. 엄마,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명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3년 후. 3년이 지난 지금 태양건설은 업계에서 인간 존중 경영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었다. 동진은 전무로 승진했고 소영은 부동산 업계에서 따뜻한 리더십으로 유명해졌다. 명자는 71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가끔 회사에 나와서 청소부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회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 회장님이신데도 저희 같은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야. 다만 조금 더 책임이 많을 뿐이지.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그때 왜 청소부로 일하셨어요? 너희들이 진짜 사람이 되길 바랐거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소영의 진심 어린 말에 명자는 만족스러워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심이야. 그날 밤 명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동진이와 소영이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이제 마음 놓고 나의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명자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가족들이 깨달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취였다. 현재,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요. 명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세 사람은 앞으로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동진은 이제 35세가 되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다. 소영은 33세가 되어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작년에 태어난 귀여운 딸 하나가 있다. 할머니, 일이라는 게 뭐예요? 3살 된 손녀 지민이가 명자에게 물었다. 일이라는 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란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지민이도 크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저도 할머니처럼 청소해 줄 거예요. 명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웃었다. 이 아이가 자라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이, 직업,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명자 회장처럼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 동진처럼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변화하는 사람, 소영처럼 늦었지만 진실한 반성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따뜻해집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